자, 권지현 기자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사실 권지현 기자가 굉장히 많이 갔던 곳 아닙니까? 취재하러? 취재하러 많이 갔었죠. 많이 갔죠. 그래서 오늘도 갔더니 벌써 권지현 그 경계 경보가 발동이 됐죠. 모르겠지만 네. 반갑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성경을 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습니다. 원래 한동훈은 교회 다니나요? 천주교 신자인 걸로 알고 천주교 있습니다. 신자. 네, 오늘 또 그 소식이 그 정광훈 지지자들 단톡방에서도 난리가 나서 네, 거의 욕설 막 이렇게 한동훈은 뭘 해도 지금 좀 밉상이에요. 어려울 것 같은데 본인은 지금 한동훈 왼쪽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영훈 목사죠. 네. 순복음교회 목사. 네. 네. 네, 그리고 한지아 의원하고 정성국 의원도 동행을 했군요. 네, 진종호 의원도 갔고요. 네. 네. 근데 표정이 별로 썩 밝아 보이지 않아요. 네. 그죠, 뭐. 네. 좀 어색하죠? 한동훈 네, 항상 어색해요.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몸을 약간 바로 세우지를 못하고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약간 삐딱하게 서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원래 뭐 인간이 삐뚤어요. 생각.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영훈 목사에게 약간 뭔가 몸을 좀 이렇게 숙이는 듯한. 약간 고개가 좀 바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뒤에 그 최후의 만찬 사진이 있잖아요. 네, 네. 절묘하다. 오늘로 끝인가? 뭐 이런 거. 네. 무서운 그냥 그런 생각 그냥 네네. 농담처럼 좀 네네. 했고요. 그렇군요. 네. 이영훈 목사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그 이제 통합을 강조하면서 그런 어떤 뭐 이 계엄 시국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좀 눈여겨본 게 이렇게 한동훈이 오긴 왔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이런 정치인들이 오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중계팀에서 원샷도 잡아주고 클로즈업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풀샷만 한두 번 나오고 끝인 거예요. 아하. 그렇게 안 그래요? 비춰두더라고요. 그래서 야. 되게 이분들도 아직 한동훈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구나. 이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게요. 예배 시간에 또 언급도 할 만하잖아요. 오늘 누가 왔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예.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네, 한번 보시죠. 네. 네. 기도할 때입니다. 국가 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분열과 다툼은 안 됩니다. 비난과 공격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을 나와 싸우다가는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비난과 공격을 멈추고 서로 화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한마음 되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일의 중심에 우리 기독교인 1200만 기독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고 싸움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만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멈춰야 됩니다. 이제 멈춰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새로 대통령이 세워져서 온 나라가 미국과 연결돼서 자기 나라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우리만 손을 놓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로 이 모든 현실을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해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전체 한동훈 씨랑 이렇게 좀 나오는 영상에 그 좀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그걸 좀 못 넣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로는 한 번, 두 번 정도 그냥 이렇게 정말 풀샷 정도로 네,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그러면 제대로 이제 좀 잡히지 않았다. 이 설교 과정에서 한동훈을 이름을 언급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 언급을 안 했군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왜 지금 같은 시기에 한동훈이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왜 한동훈을 이렇게 받아줬을까? 사실 이제 여기서 이영훈 목사가 굳이 이날 통합을 강조한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영훈 목사가 최근에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다 불러 모은 자리에서 그 계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엄이 이제 잘못됐다는 취지로 이제 언급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보다도 이제 무속을 비판했죠. 무속을 비판하고 뭔가 그 극단의 정치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저는 이게 그 이영훈 목사가 그런 발언을 할 때는 이분도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는 분이거든요. 그냥 할 리는 없다. 그냥 할 리는 없는데 이렇게 발언을 할 때는 어쨌든 그리고 한동훈이 여기 이렇게 교회에 간 거는 저는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했냐면 그러니까 통합이라 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 통합은 뭐 민주당까지 합한 통합이라고 그렇게까지 해석은 안 되고요. 자기들 진영끼리 이렇게 해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 우리끼리 좀 똘똘 뭉쳐야 되지 않냐. 그런데 한동훈이 뭔가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고 뭔가 그래서 여기서 자꾸 갈라치기가 될 것 같으니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한 게 아닌가, 통합을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해석했고요. 한동훈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콕 찍어서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지금은 중요한 건 지금 사실상 지금 4분 5일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제 우리가 뭐 우리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은 지금 분열의 아이콘이죠. 국힘당 분열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등장하면 그냥 막 홍해 바다처럼 막 갈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영훈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랑 좀 친하게 좀 지내면 안 되겠니? 이런 취지로 한동훈까지도 우리가 포용하자. 그런 메시지가 좀 읽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한동훈을 지지한다까지는 자기들도 그렇게는 좀 그렇고 한동훈까지도 우리는 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메시지로 전 들렸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역시 윤석열이 기독교 보수 개신교에 기댔던 것처럼 한동훈도 역시 그 전략을 쓰고 있다. 네. 지금 뭐 정광훈이든 소년부 뭐 어느 쪽에도 사실은 한동훈은 명함을 내밀기가 어렵게 됐죠. 어렵죠. 네. 정광훈에서는 뭐 노골적으로 배신자라고 하고 소년부 쪽은 전한길 그 강사가 처음에는 한동훈 용서해주겠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거의 후레자식이라고 얘기를 배신자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디 받아줄 데가 없는 한동훈이 통합을 강조한 이영훈 목사한테 저를 좀 걷어주십시오 하고 찾아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스탠스가 읽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용인에 있는 소강성 목사 예장합동 쪽 그리고 뭐 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그리고 뭐 송파구에 있는 뭐 임마누엘 교회 뭐 이런 데들이 좀 이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어쨌든 취재를 그래서 갔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너무 조용한 거예요. 한동훈이 온다고 했는데 보통은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이제 뻗치기도 하고 있을 법도 하고 그런데 기자들도 별로 안 보이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기자들도 별로 안 왔어요? 예, 그래서 안 오나 싶었는데 한동훈 지지자분들이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긴 오는구나. 그런데 지지자분들이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가길래 한동훈 이미 왔나 보다. 아니면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가지고 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미 앞자리에 앉아 있고 그래서 그 앞에서 좀 촬영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길래 우리도 비표를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너희는 안 되었고. 유탐사한테. 그리고 딱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몇 명 기자들이 이렇게 뒤쪽으로 우르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급하게 따라갔죠. 그런데 역시 너희는 안 되었습니다. 유탐사 경계령. 네, 한번 보시죠. 경계령. 네, 보시죠. 앞에 기자들 사진도 찍고 하는데 저희도 그냥 몇 번 찍고 가려는 건데요. 지금은 사진도 못 찍어요. 저 대성전에선 사진을 못 찍습니다. 앞에 저기 프레스 라인 쳐져 있고 거기서 찍고 있는데. 비디오 그거만 하지. 아니요. 찍었잖아요. 그쵸? 그쵸, 많았는데. 처음에. 지금은 다 입장에서 저렇게 있어서 못 찍어요. 취재하는데 특정한 언론사만 이렇게 취입 가능하다고 그렇게 다 얘기들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건 전 모르죠. 홍보부에서 하는 거죠. 네, 저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없나요? 사전에 저희가 전달을 못 받았어요. 사전에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오늘 좀 들어갈 수 있게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그쪽에서 저희가 요구받은 사항이라 그 신청 받은 기자들 언제 신청을 받으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받는 게 아니라 홍보부 관계자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바쁘셔서 잠깐 뵐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저희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국회 풀 기자단만 온다고 해서 네. 그렇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받으셔야 될 거예요. 아, 한동훈 전 장관 그 대표님 뜨신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을 하신 거예요? 기자단이 기획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기자단이? 예, 예. 기자단이 무슨 권리로 그러면 그 기자단 요구를 이렇게 들어주실?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럼 오늘 한동훈 전 대표 온 거는 저는 잘 어떤 모르겠어요. 루트로? 아니 기자단이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말이 돼요? 아, 네. 기자들이 통지를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프론트에서는 국회 출입 기자단 3곳만 허용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럴 그다음에 리가요. 이제 기자단 핑계를 대는데 기자단이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있나요? 그럼요. 네. 실제로 기자단은 그냥 자기 거 취재하고 그냥 갑니다. 그냥 네. 그렇게까지 맞습니다. 이렇게 누가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요. 막고 그러지 그냥 본인들이 않습니다. 싫으신 네. 거죠. 네네. 네. 그래도 그 한동훈이 나왔을 때 이제 좀 따라가면서 물어볼 수 있었는데 역시나 눈은 마주쳤는데 마주치기가 무섭게. 아, 맞죠. 근데 이렇게까지 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 몇 마디라도 얘기하고 갈만도 한데. 제가 그때 3월 1일 날 만났을 때 제가 대표님 이러니까 그윽하게 쳐다보다가 제가 그 조선일보 김민석 기자 아십니까 했더니 갑자기 고개를 획 돌리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예, 뉴탐사 기자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뭐 전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지 말게 하라. 근데 명분이 없으니까 요거는 예, 국회 출입 기자들만 이제 출입이 입장이 허용되는 거다. 이렇게 좀 명분을 세운 것 같아요. 네. 한동훈에게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실 여의도신문교회 자체에서도 저희를 반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그 기회는 공정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의 기회를. 네.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한동훈은 어차피 뉴탐사가 자기와 관련돼서 뭐 홍보 도움이 되는 보도를 할 일이 만무하다. 아니 본인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똑똑한 분이 네. 논리적으로 잘 답을 하면 되잖아요. 그럴 자신이 없다는 그렇죠.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한동훈과 직접 그 대면을 한 영상이 네.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만남은 누구 요청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네? 아유 왜 막지 마세요. 대표님 오늘 만남은 누구 요청으로 이루어진가? 아니 왜 이렇게 막으세요? 대표님, 목사님 개헌을- 만나셨나요? 무슨 얘기 나누셨나요?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그 한 말씀 여쭤만 좀 보겠습니다. 네, 계엄을 막았다고 하셨지만 계엄의 원인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 이렇게까지 피하시는 이유가 아니 다치잖아요. 명함만 좀 주고 가겠습니다. 다칠 뻔했잖아요. 누구세요? 저 대변인이요. 네. 네. 한동훈 저 요리조리 피하는 거 제가 네. 제가 그때 잘 봤습니다 그때. 저 윤희석 대변인이군요. 네. 중간에 저 마이크가 꺼졌었나 봐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 쳐가지고. 아, 몸이 자꾸 부딪히니까 그렇죠. 네. 야, 그 한동훈 보면 방향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막 그죠? 네. 전형적인 방법 이렇게 축구 드리블 할 때 보면 그 마라도나처럼 이렇게 막 그 기자 피해서 막 이렇게 뭐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질문을 다 조목조목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그 대변인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저랑 연락처도 교환하고 명함도 연락처도 교환하고 앞으로 본인이 질문을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 대변인이 네. 한동훈 안 하고. 네. 근데 몇 마디 이제 그래서 주고 받았는데요. 네. 네. 다시 들어보시죠. 네. 네, 오늘 만남은 누구 요청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제 교회에 오신 거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신 거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 교회 측에 요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교회 측에서 좀 초청을 한 건가요? 초청 여부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 네. 어쨌든 예배 드리러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전 대표께서 이렇게 교회 그럼 예배 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겠네요. 교회랑 뭐 교섭하는 중에 네. 오늘 예배 날짜가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영훈 목사께서 최근에 무속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아, 예,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 거 듣고 이제 좀, 이영훈,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 그거하고는 모르시고요.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계엄을 한동훈 대표께서 막았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민간국가로 분류한 거 이런 것도 네. 봐라. 이렇게 잘 막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예, 예, 하셨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분석할 때는 계엄의 원인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런 원인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좀 김건희 씨와의 어떤 관계가 좀 틀어지면서 야당의 뭐 출탄핵이라든지 뭐 국정 방해 그거는 이런 걸 그렇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하셨잖아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원인이라고 한 그렇게 거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그러면. 윤 네.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헌재에서 네. 그걸 왜? 그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그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 김건희 씨한테 약점 잡혀 있다. 약점이요. 그런 얘기는 제가 네. 글쎄요. 답변 드릴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은 제가 글쎄 이해를 못하는 질문이라 그 청담동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알리바이를 제시 안 하셨거든요. 안 간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안 간 거를. 아니 알리바이 그날 동선을 뭐, 밝혀주시면 되는 찍으시는 거예요? 거잖아요. 예? 저희 찍으시는 피디입니다. 거예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저한테 아니 얘기가- 저희 제가 그 그날에- 청담동 관련해서 네네네. 그동안 말씀하신 걸로 저는 그날의 제가 동선을 알지 전혀 못하잖아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건 한 대표한테 얘기하셔야죠. 그래서 수없이 여쭤보고 있는데 저렇게 지금, 계속 가시잖아요. 아니, 취재를 하실 거면 네네네. 정확히 저희한테 이제 절차를 밟아서 말씀하셔야죠. 그 절차를 정말 수없이 명함 한 장 부탁드릴게요. 제가 전화 문자를 드릴게요. 드릴게요. 아니 명함 그럼 떨어져가지고. 네. 뭐 저렇게 권지현 기자가 명함 한동훈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만 지금 한 거죠. 네. 명함이 떨어졌다고 하셨지만 연락처는 받았고요. 그런데 이분에게 연락 드려도 앞으로도 쭉 아는 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 유민석 그 대변인은 비교적 그래도 신사적으로 대하긴 네. 하네요. 그러네요, 진짜. 네. 한동훈 캠프에서 저렇게 유탐사 기자한테 그래도 어쨌든 뭐 답변을 뭐 하는 건 없지만 네. 태도는 일단 신사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교회에서 초청까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서로 날짜를 조율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앞서 이영훈 목사가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무관하지는 않아 보인다. 네, 당연히. 그리고 그 성향상 본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뭐 본인의 소신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럴 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영훈, 한동훈 두 사람 만나서 했던 발언, 네, 기자단에 돌았던 걸 좀 보여드리면요. 네. 이영훈 목사가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는 길인데 아까 말했듯이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말리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한 대표님이 중심에 계셔서 이제는 국민의 통합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어서 통합을 이루는 데 역할을 해라. 이렇게 편가르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서 한 얘기입니까, 저희? 이게 아마 둘이 만났을 때 했다는 말인 겁니다. 그럼 나중에 기자들이 타이핑한 네, 건가요? 네,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너 그 분열의 아이콘들 하지 말아라. 너무 이제 이런 말인 거죠.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윤 이런 대통령 얘기죠. 때리게 하지 말라 이런 네, 얘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명심하겠습니다. 이영훈이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앞으로가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니까 한동훈이 맞습니다라고 했고요. 이영훈이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나눠지고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되니까 하나 되는 것을 숙제로 알고 기독교계에서도 이참에 한마음이 돼서 140주년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면서 나는 양쪽에서 공격을 다 당하고 있으니까 어느 편도 안 된다고 이러면서 막 본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도 지금 양쪽에서 다 욕을 먹고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걸 또 강조하니까 한동훈이 오늘 주님 말씀 가르침 설교에서 너무 뭐 잘 와닿았고 화합하고 치유할 때라고 생각한다. 목사님 가르친 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는 또 계속 뭐 이제 미국과의 관계 얘기를 또 하면서 또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 돼야 된다라고 또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준 거죠, 이영훈이.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한다. 나라가 지금 심히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서 망국적인 편가르기 없게 해주시고 우리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서 위대한 대국 건설하는데 한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 중심에 한 대표가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옵소서. 왠지 느낌에는 한동훈에게 좀 이렇게 옆길로 세지 말고 국힘 안에서 좀 잘 놀아라 뭐 이런 뜻으로 좀 보이는데 한동훈이 왠지 이날은 좀 측은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그러네요. 네. 이용훈 목사가 어떻게 보면 국힘에 이용훈 목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윤석열에 가까운 사람인가요? 한동훈에 가까운 사람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윤석열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윤석열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을 불렀다는 것은 한동훈에게 더 이상 한동훈을 부른 것 같지는 않고 한동훈이 찾아간 걸로 보이고 네. 한동훈이 찾아갔던 것은 이영훈 목사가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약간 윤석열로부터 마음이 떠난 것 같고 계엄에 대해서 약간 조금 비판적인 것 같으니까 네. 한동훈 입장에서는 좀 이영훈 목사를 찾아 좀 간 걸로 보여요. 본인이. 예. 그러니까 보수의 그런 어떤 일단 지금 현재 기독교계에서는 지금 한동훈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광훈 쪽에서도 그렇고 전한길 쪽에서도 봤을 때도 그렇고 다 한동훈 싫어요, 둘 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갈 만한 곳은 이영훈밖에 없는.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영훈 목사 다시 이제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기자간담회에서 무속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영훈 목사 같은 경우는 여의도수목교회는 설교 같은 경우도 전단팀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냥 설교가 막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냥 뭐 즉흥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랬을 리가 없고 특히 이영훈 목사 같은 경우도 이날 작정하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발언을 했을 때는 뭐 그 개신교계 대형교회나 그런 어떤 목사들 사이에 뭔가 합의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근데 이거는 오늘 한 건 아니에요. 네네,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거는 며칠 전에 11일 날. 3월 그런데 11일입니다. 이제는 그 무속을 이렇게 비판할 때는 그리고 요런 설교의 스탠스가 김하나 목사 같은 경우도 계속 요 비슷한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이제, 있거든요. 네, 김건희 씨에 대해 네. 의식한 발언으로 지금 누구나 보도 읽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런 보도들을 보고 한동훈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실상 이제 순복음교회를 찾아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윤석열은 이제 탄핵될 거라고 이분들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목사들 입장에서도 이재명은 절대 안 돼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이 뭔가 새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하기엔 한동훈 그렇습니다. 관리가 필요하다. 네. 그런 입장으로 지금 한동훈의 방문을 허용하고 있는 네. 상태죠. 네, 그런 차원이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뭔가 이영훈 목사가 그 지금 이 극우 기독교 양대 산맥인 정광훈 소년보 쪽도 아니고 또 그러면서 뭔가 무속 비판한 걸 봐서는 김건희 씨, 윤석열보다 마음이 좀 떠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때다. 예, 이때다 싶어서 찾아간 걸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뭐 지금 이영훈 목사에 대해서는 정광훈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영훈이 계엄령을 잘못했다고 했다. 이 자식 안 되겠다. 이 자식 누가 압력 받았냐. 다 때려쳐라. 나 박살 내려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이 이제 친윤의 거의 네. 프론트 라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한 이유에 대해서 여의도수목교회 전라도 장로들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가 지금 75세예요. 임기가 지금 한 3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임기가 70세였는데 이거를 또 연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전라도 장로들이 나가라고 할까봐 그 말 들어서 이런 거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좀 억측이죠. 그런데 여의도수목교회 전라도 장로가 많긴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네. 그런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 자, 어쨌든 계엄령이 잘못됐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이영훈 네. 목사가. 예. 그 보도를 보고 더 한동훈이 좀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기독교계 내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조기 대선을 이제 준비하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 점차 이제 힘을 얻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영훈은 확실히 네. 그 윤석열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훈은 꼭 이제 한동훈을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윤석열은 이미 끝났다. 윤석열 시대는 점으로 가는 것 같고
이제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힘당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동훈이 됐든 누구든 다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국민일보가 그럼 요즘에 어떤 사설을 내고 있는지 좀 더 보면 명확해지는데요. 국민일보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일보 같은 경우 이걸 먼저 볼게요. 47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국민일보의 지분 100%를 소유한 곳이 국민문화재단입니다.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진들인데 네, 이영훈 목사 그리고 조용기 목사의 차남, 네, 조민재 씨가 사실 미국 시민권자예요. 조사무엘 민재. 그래서 대표는 그 작년에 좀 바뀌었죠. 왜냐하면 노조에서 난리를 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표이사를 하고 있냐. 이런 분들이 쭉 있고 김장한 목사 같은 사람들 보이죠. 자, 요것보다는 등기부 등본으로 한번 보시면 이사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김은호 목사 오륜교회, 네, 그리고 김병삼 만나교회, 그리고 고명진, 김장한 후임으로 교회에 계신 분이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조민재 씨 있고요. 그리고 이영훈 목사, 그리고 엄진용 목사는 이영훈 목사 측근이고요. 그리고 이필산 목사, 이 사람은 저기 김사만 목사 사위입니다. 정원교회 목사. 권모세 씨, 그 장로인데요. 이 사람은 극동방송 전 운영위원장이었고 김장한 씨와 굉장히 친한 그 골프장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요번 아들이 그 좀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보도되고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하나는 이제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아들이고요. 아들 목사. 네. 아들 이름이 하나인데 아들이군요. 하나, 김하나. 네. 김하나, 그러니까 김사만 목사 아들 하나입니다. 네. 하나인데 네. 이름이 하나군요. 네. 네. 자,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쭉 보시면은 김장환, 김삼한 이런 사람들의 그림자가 계속 보이는 중에 사실 그 2세들이 있고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 더더욱 지금 이런 분들의 스탠스를 보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세다. 예, 뭐 흐름이다. 받아들이는 모양새인 거예요. 네. 그런 와중에 더더욱 한동훈이 좀 빗나가지 않게 뭔가 이렇게 아우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네. 기사를 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국민일보 이런 어떤 국민문화재단의 사설만 제가 좀 가지고 온 건데 최근에 이제 이창수 등 검사 탄핵 기각에 대해서 국민일보는 이거 봐라. 그러니까 민주당이 니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런 사설을 냈어요. 줄탄핵. 뭐 이거는 이제 조중동도 같은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계엄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냐? 윤석열 비상계엄은 어떤 수식어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네. 탄핵은 잘못됐지만 계엄 역시도 문제가 많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비판을 하고 있고 네. 다음도 보시면 여기서도 또 국민일보 역시 윤석열 분열 치유할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제발 좀 꺼내라. 그러니까 네가 이제 국민 통합의 책임이 주어지는 자리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죠. 지금처럼 갈라치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어떤 3월 비판을 11일 날 했었고요. 사설이라서 최근 거예요. 최근 것만 네. 가져온 거예요. 네네. 그리고 윤석열 석방된 이후에 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우리는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때 석방됐을 때 이제 탄핵까지도 뭔가 기각될 것처럼 막 호도하는 언론 사람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라.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별개다. 이렇게 이제 사설을 계속 냈습니다. 네. 그럼 뭐 조중동하고 스탠스는 뭐 정확히 일치를 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이제 석방이 되면서 훨씬 더 다 곤혹스러운 입장이었죠. 조중동 국민일보도 마찬가지네요. 이 사실상 대부분 이제 윤석열 파면을 전제로서 조기 대선을 이제 그 준비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다가 갑자기 윤석열이 관뚜껑을 열고 살아나오면서 네. 모든 사람들이 다시 윤석열을 이제 주목하는 흐름이 되니까 지금 조중동도 그렇고 국민일보도 그렇고 윤석열 석방이 곧 윤석열의 파면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쐐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보수교회들의 흐름은 분명히 이재명만은 막기 위해서 그렇죠. 대동단결해서 갈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앞에 이제 후보들을 줄 세우게 하겠죠. 자기들이 요구를 잘 들어주는 후보가 네, 나올 수 있게. 결과적으로 이제 윤석열한테는 당신이 이제
탄핵을 파면을 사실상 현실로 받아들이고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한 밑거름이 되라. 이제 이런 주문을 자꾸 하고 있는 건데 윤석열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전혀 그런 생각 없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김건희 씨를 콕 집어서 네. 그동안은 너무 정치에 무속의 영향이 너무 강했다라고 이제 조금 국민일보 또 이영훈 목사의 이제 그 윤석열에 대한 저 비판의 강도가 좀 높아진 걸로 보여집니다.